2023학년도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런 학생들을 지도했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들 지켜봤던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나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가채점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남은 일정들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점수를 분석해 봄으로써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채점한 결과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수험표 뒤에다가 적어온 그 정답을 가지고 채점을 매기는 거라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또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적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기억에 근거해서 또 채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한 45만 명 남짓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이런 가채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각 입시 매체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 풀 가지고 점수를 산정해서 발표하는데 참 재밌는 건 작년도에 똑같이 수능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 데이터도 맞은 것보다는 틀린 대학들이 더 틀린 기관들이 더 많았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메가스터디부터 이투스, UA, 종로, 진학사, 대성, 또 EBS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참 친절하게 이렇게 발표한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지.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겁니다. 그래서 점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1등급이 84, 77, 69 이렇게 나왔고, 엄매 같은 경우는 뭐 80, 75, 확통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올해 실제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점수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화작 같은 경우는 1등급이 84인데 실제는 86점,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는 84인데 가채점 할 때 평균치는 82점. 그러니까 한 문제씩 차이가 났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각 입시 기관마다 뭐 몇 등급에 뭐는 맞았다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우리 중에는 수시 최저가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정시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내가 어느 선부터 또는 어느 선까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12월 9일 날 수능이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잠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데이터가 작년도 수능에 대한 실제 데이터고요. 아래 게 이제 예측인 겁니다. 이것도 각 기관마다 또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점수를 데이터를 모집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해가지고 그냥 EBS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국어가 어려웠죠. 그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다 알겠지만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저희가 처음 시행된 시험이라서 더 복잡했습니다. 점수 나오는 체계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춘다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고요. 맞춰도 이상합니다. 심지어는 실제점한 결과 표점과 100분위 를 가지고 이 원점수를 추정하는 것도 이거마저도 1, 2점씩 차이 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치인데 일단은 전년도에 2022학년도에 우리 국어를 좀 놓고 보면 화작과 엄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선택하게 돼 있는데, 자, 화작을 선택했던 학생이 100점 맞았을 경우는 표점이 147이 나왔고, 엄매를 선택한 경우는 149점이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작년에 국어가 불수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이죠. 자, 그래서 동일한 100점이라면 엄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매 선택한 아이들이 뭐 우리 수학처럼 확통과 미적계가 확실히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엄매 배우는 것들이 문법 위주로 약간 딱딱하고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 우리 이과 쪽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과,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 선택하는 학생들이 엄매를 많이 선택해서 이쪽 아이들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올해 결과치를 놓고 보면, 자, 국어가 쉬웠냐 어려웠냐, 각 뭐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쉬웠다 어려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추정치 점수만 놓고 보면 자, 전년도 1등급이 86점이었습니다. 화작은 올해는 93. 추정치지만 2등급은 80, 그다음에 요 아래 거 2등급 87. 3등급은 전년도에는 73이었고 올해는 81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1, 2, 3등급의 점수가 작년보다는 높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추정을 해보면 국어 화작에 있어서만큼은 자, 전년보다는 쉬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1등급이 84인데 올해는 89, 2등급은 78인데 84, 3등급은 78인데 아니 전년도에는 71인데 올해는 78인 걸 놓고 보니 전년보다는 국어에 대한 난이도는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국어에 대한 표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는데 올해는 1등급치가 조금 129점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전년도에 1등급이 131점부터 149점까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국어에서 뭔가 변별하기보다는 그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수학에서 변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전년처럼 요 149점이 되게 좋은데 이 149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년도에 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엄매에 100점 맞은 친구가 28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49점 맞은 학생들은 되게 좋지만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수학 쪽에서 최상위권 맞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 그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점을 이렇게 예측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긴 한데 분명히 틀릴 겁니다. 틀릴 건데 현재 수시에서 최저학력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됐냐 안 됐냐 하는 친구들은 요 점수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한 문제, 그러니까 2점 또 3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점수가 형성이 됐다라고 각 기관마다 발표를 했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도 수학도 참 어려웠다. 근데 확통과 미적기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1등급 추정치가 전년도에 확통은 90, 미적은 88. 다르게 얘기하면 똑같은 88점이라도 미적과 기하를 시험 본 학생들에 대한 표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똑같이 표점이 137인데 미적과 기하는 88점만 맞아도 137을 맞는 반면에 확통은 90점을 맞아야지 137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년도에 수학에서 100점 맞은 학생,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표점이 147점이 나오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14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미적과 기하를 맞는 학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작년에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치로 지금 가채점한 결과로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4, 5등급 이하의 학생들에 대한 표본은 더 적을 테니 주로 1, 2, 3등급 게다가 우리가 최저학력 놓고 보면 보통 2등급이나 3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3등급까지 주의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 내에서는 점수 괴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확통 같은 경우는 90점이 1등급 컷이었는데 올해는 88. 전년도에는 78이었는데 올해는 78. 전년도에는 66이었는데 올해는 67. 거의 비슷하죠. 한 문제 차이인 것 같고요. 미적 기하는 자, 왼쪽이 미적, 오른쪽 기하인데 이거 똑같이 써놓은 건 점수 같다는 얘기였고요. 4, 5등급에서 1점씩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88점이었던 1등급의 컷이 지금 추정하기는 85점, 기하는 86점일 거라고. 결국은 3점짜리 한 문제 차이일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76, 여기는 75, 76 거의 비슷한데 다만 1등급 컷이 조금 내려왔다. 1등 컷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어렵게 여겨졌구나.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변별 있는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국어와 다르게 국어 만점자는 149점이라는 표점이 나왔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에 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학생들은 국어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국어와 수학에 대한 그 누적 인원 숫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실질점한 결과인데 작년도에 국어 149점, 이 학생은 국어 100점 맞은 학생이죠. 그런데 엄매를 선택한 100점 맞은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28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수학이 100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100점 맞은 친구는 147점. 이 점 손해보니까 수학 좀 손해본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 대상이 무려 2,7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면 좋겠지만 내가 국어는 좀 떨어지는데 점수 좀 떨어지는데 수학을 되게 잘한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 보면 자, 전체적으로 표준 점수에 대한 그 점수 차이는 국어가 더 많이 난 건 맞지만 수학에서 표점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표준에 있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올해도 그 기조가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서울 상위권의 학생들, 서울 상위권의 대학들에서 우리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그 대학 수많은 대학들에서 수학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문 쪽 대학이 특히나 우리 상경계열 쪽에서는 경영경제 쪽에서는 또 수학에 대한 비중을 높게 주기 때문에 또 교차 지원에 대한 또 하나의 빌미, 또 하나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올해도 그래서 아마 문과 침공의 현상이 처음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 얘기까지 했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 1, 2, 3등급까지만 뭐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하의 데이터들은 각 기관사마다 또 추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최저학력, 수시에서 최저학력으로 놓고 보면 보통 뭐 2합 6이니 또 3합 7이니 뭐 이렇게 또 의예과 같은 경우는 뭐 3합 4, 3합 5, 뭐 4합 5, 6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1등급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느냐 그 싸움이고 서울 수도권 상위 대학들은 2등급이 몇 개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1, 2등급 그다음에 3등급 몇 개, 2합 6이면 3등급 2개 나와야 되는 거고 3합 7이면 2등급이 2개 있어야 되는 거고 3합 4면 1등급이 2개 있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1, 2,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1, 2, 3등급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절대 평가다 보니까 90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 2등급, 70 이상이면 3등급인데 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70 이상은 넘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영어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3등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누적 100분위가 무려 53%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서 3등급만 맞아주면 웬만한 최저는 다 뚫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탐구보다는 영어에 더 집중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 대한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1학년도에 수능이 이때가 코로나 첫 번째 세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가자는 기조가 많이 있어서 1, 2등급이 이렇게 많이 골고루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불수능이라고 영어마저도 불수능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1등급 숫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절대평가 치고는 많이 줄었죠. 올해 5월 달에 1등급이 5.74%였고 9월 달에 16%였습니다. 퍼센트였습니다. 6월 달에 영어 만만하게 봤다가 이렇게 큰 코 다친 학생들은 정신 번쩍 차려서 방학 이용해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열심히 영어를 준비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력이 올라가는 면도 있었겠지만 또 9월 달에 또 생각보다 영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1등급 비율이 16%라서 수능 만만하구나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 영어를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큰 거 다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9월달에 1등급으로 재미봤던 친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어가 전반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난이도였겠지만 몇몇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1등급의 숫자가 전년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할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1등급이 줄면 당연히 그 숫자가 2등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등급도 좀 떨어지는데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 80에 해당하는 이 점수대 이 구간의 학생들이 좀 감소될 거라. 그러면 결국은 3등급, 4등급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저학력으로서만 놓고 보면 영어에서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영어에서 1과 2를 꼭 맞아야 되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영어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라고 너무 마음 편하게 놓지 마시고 좀 어렵게 특히나 3학년 가게 되면 수능 특강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탐구인데요. 탐구는 사회 탐구 9개, 그 다음에 과학 탐구 8개, 총 17개인데 일일이 다 표점과 뭐 원점수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위에 있는 게 2022학년도, 아래가 2023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인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만점을 맞아야지만 우리가 1등급이 나왔던 과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지,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만점을 맞아야지만 1등급이다. 1등 컷이 만점이다. 이런 과목들은 당연히 표점이 다른 과목 대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사탐에서 가장 높게 형성됐던 과목은 윤사와 그다음에 사회문화였는데 올해는 추정치긴 하지만 사탐에서 만점을 맞아야지만 등급 컷이 결정되는 과목은 지금 동아시아사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치화법과 사회문화가 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등급 컷이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거 놓고 보면 생유는 1등급이 44, 한지는 48, 동아시아는 50, 윤리아사회는 44, 세계지리 47, 세계 48, 경제 45, 정법 42, 사회문화 42. 전년도에 사회문화와 정치화법이 좀 쉬웠다고 생각이 됐는데 올해는 반대로 또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 사탐, 과탐도 약간 지그재그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가 어려우면 올해 쉽고 뭐 이런 식으로 꼭 그 법칙을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여론과 흐름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탐구 한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려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 점수 하나하나 가지고 1위 1배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국영수보다 더 맞추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인원수가 국영수보다 더 적었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 문제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맘 떨리게 볼 수밖에 없겠지만 대충 이 정도 때에서 점수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 가장 시험 많이 보는 생윤 같은 경우가 전년도보다는 좀 점수가 좀 떨어진 거 보니까 좀 어려웠지 않았나. 1등이 47이었는데 올해는 44, 2등급 40, 45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생윤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탐을 보겠는데 사탐과 과탐 굳이 놓고 보면 과탐에서의 표점이 더 높았죠. 전년도에도 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전년도에는 이제 물리학과 생명과학원이 좀 어려웠다. 또 지구과학 2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표점이 되게 높게 나왔던 과목들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자, 물리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점수가 올라갔죠. 생명과학원도 올랐고 화학은 전년 대비 좀 1등급 거의 좀 떨어졌네요. 지구과학 원은 비슷하고 물리 2는 점수가 떨어졌네요. 어려웠던 얘기고 생2도 떨어졌으니까 어렵던 얘기고 화투도 점수 크네요. 4점이 나니까 어려웠고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등급이 40점이었는데 올해는 46점. 그래서 좀 점수가 좀 오른 걸 보니까 전년보다는 쉽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인터뷰 얘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체감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점수대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학생들 한두 마디에 어렵다 쉬웠다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등급을 구분하는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점수가 어렵다 쉬웠다를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과탐까지 우리가 가채점에 대한 점수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 입시 기관에서 이제 가채점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뭐까지 하냐면 거기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이제는 예상 배치표를 만들어서 이제는 수능 점수 나올 때까지 한창 이렇게 열기를 고조시킵니다. 좋게 말하면 열기를 고조시키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되게 불안 마케팅을 합니다. 되게 쫄리죠. 걱정되고 그리고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교육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는 건 맞고 저 또한 제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어떻게 이 가치점에 대한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의 그 기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사교육 기관만 맹신해서 무슨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정시로서 지원 이런 대학들을 한번 그려보고 나서 12월 9일 이후에 실제 수능 점수 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도 충분히 우리 정시 점수 쓸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수시 지원을 하고 최저 학력을 통해서 이제
뭐 논술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대학별 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내가 초점을 못 맞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참여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능 끝났다고 고3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